젊었을 때는 붙잡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관계도, 기회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마음을 쥐고, 감정을 붙들고, 혹시라도 밀려날까봐 늘 긴장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붙잡는다고 다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걸, 놓아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움켜쥐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잃을 게 많아지니까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체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놓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한 번 놓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붙잡으려 했습니다. 사람도, 기회도, 자존심도, 체면도 전부 다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꼭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붙잡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지고, 놓으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는 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배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관한 조용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나이 들어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된 이유. 살다 보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 선택만 달랐어도 밤이 깊어질수록 이런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기억들, 후회로 가득한 순간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들을 붙잡고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마치 과거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내가 조금은 나아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에게 사과했다면,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과거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책은 끝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건 일종의 습관이었습니다. 후회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고, 자책하면 다음엔 더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대로였고, 달라진 건 지금 내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요. 오히려 과거에 매달릴수록 지금의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건 반성이 아니라 집착이었고, 그 집착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반성으로만 남기고 자책은 여기까지 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몰랐어. 과거의 나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대신 교훈만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후회는 하되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억은 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계속 들여다볼 짐이 아니라 정리해도 되는 짐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과거는 돌아볼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는 건 과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자식 인생에 매달리지 않게 된 순간, 부모로 살다 보면 자식은 평생 마음에서 내려놓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어릴 땐 대신 결정해줘야 했고, 대신 책임져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선택, 자식을 위한 희생, 자식을 위한 걱정.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분명했습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학교에 보내야 하고, 아플 때 돌봐야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해줘야 했고, 그게 맞았습니다. 자식은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식이 자라고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도와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의 경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야 하는지, 언제부터 물러서야 하는지 그 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상처가 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부모는 조언한다고 했는데 자식은 참견이라고 느낍니다. 한동안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내 자식인데 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거라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방문도 줄어들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행동들이 실은 자식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요. 나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자식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인생에 매달릴수록 정작 내 삶은 점점 비워지고 있었다는 거요. 자식 걱정하느라 내 일은 제쳐두고 자식 돌보느라 내 시간은 사라지고 자식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버린다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킨다는 거라는 걸 늦게서야 배웠습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속도가 있고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모든 걸 정해줄 수도 없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선택을 전부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잘 되길 바라되 대신 살지는 않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자식이 넘어지면 아프겠지만 그것도 자식의 경험이라는 걸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선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로서 무책임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자식을 내려놓자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무책임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 알았습니다. 세 번째, 젊었을 때의 몸에 매달리지 않게 된 이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더 잘 움직였는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거운 걸 들 때 힘이 붙이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운동하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관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나이만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젊었을 때와 비교했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전엔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예전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비교할수록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늙은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몸을 기준으로 삼으니 지금의 몸은 늘 모자랐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예전만 못한 모습이 속상하고 점점 쇠약해지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몸도 나이만큼 살아왔다는 걸, 지금의 속도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기준으로 살면 지금의 나는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몸에는 지금의 리듬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편한 속도입니다. 일찍 자는 게 늙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휴식입니다. 자주 쉬는 게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때부터 몸에 매달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몸을 조용히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몸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의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줘서 고마워. 아직도 이렇게 움직여줘서 고마워. 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혹사당하면서도 여기까지 버텨준 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가능해진 선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몸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과 체면에 매달리지 않게 된 이유. 한때는 남의 눈이 참 신경 쓰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옷을 입어? 이 나이에 그런 말을 해? 이 나이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참고 앉아 있곤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체면이 있어서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내 마음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편한 선택보다 남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진지해야 할 때 진지하고, 조언을 구하면 뭔가 지혜로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역할, 어른으로서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컸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체면 지키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나는 나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내 마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괜찮은지, 내가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남들 눈치 보느라 하는 걸까? 이 나이가 되니 체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보여도 괜찮고,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게 내 선택이면 됐습니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자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연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나도 그냥 사람이고,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체면을 버린 게 아니라 허세를 내려놓은 겁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 대신 나에게 정직해지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들수록 알게 되는 작은 지혜였습니다. 5번째, 돈이 전부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게 된 순간, 노후를 생각하면 돈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얼마나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계산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돈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쓰는 것마다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고, 돈이 많아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에 더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써도 걱정이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으니 돈 없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순간 마음이 먼저 가난해진다는 거요. 돈은 수단인데 어느새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있으면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에 매달리느라 지금을 즐기지 못하고, 돈을 모으느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돈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쳤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다 보니 정작 나중이 왔을 때 지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이에 마음까지 가난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돈은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계, 평화, 감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관리하되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적당히 모으고 그 안에서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노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 나이가 되니 붙잡지 않아서 오히려 편해진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놓았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었고 내려놓았다고 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놓았더니 현재가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을 놓았더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젊은 몸을 놓았더니 지금의 몸이 편해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놓았더니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았더니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늙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게 된 건 포기가 아니라 이제야 알게 된 인생의 요령이었습니다. 모든 걸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놓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것, 손에서 힘을 빼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어 마음이 지쳐 있다면 한 번쯤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그래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잡는 게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게 힘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용기가 아니라 때를 알고 물러서는 게 용기입니다. 많이 가진 게 부가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게 진짜 부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된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나이 들어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